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씁쓸한 대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6월 30일 귀국하지만 별도의 환영 행사도 열리지 않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공식 귀국 행사 없이 돌아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지어 많은 팬들이 기억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1무 2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고도 귀국 행사는 진행됐습니다. 물론 공항에서는 팬들이 엿을 던질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 최소한 공식적인 마무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분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탈락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기존 32개국 체제에서 무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첫 대회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본선에 올라오는 나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방법도 더 쉬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조 2위까지만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팀들까지 32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이 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1승 2패, 조 3위, 그리고 조 3위 국가들끼리 비교한 순위에서도 밀려 탈락했습니다. 결국 48개국 체제에서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팬들에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축구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과거 32개국 체제로 환산하면 사실상 본선 진출에도 실패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다소 과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번 성적이 기대 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팬들이 가장 실망했던 부분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졌더라도 끝까지 싸웠다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투혼을 보여줬다면 응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공격도 답답했고 수비도 불안했고 경기 운영 역시 아쉬운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한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회 전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축구는 결과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도 함께 봅니다. 왜 졌는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새로운 전술이 보였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떨어뜨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많은 축구 팬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전술입니다. 현대 축구는 감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선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선수라도 어떤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팀이 됩니다. 강한 압박을 할 것인지, 점유율 축구를 할 것인지, 빠른 역습을 노릴 것인지, 수비 라인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빌드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세트피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감독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이런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을 소유할 때도 애매했고, 역습도 날카롭지 않았고, 수비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마다 비슷한 문제를 반복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수 기용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손흥민,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컨디션이 나쁠 수 있습니다. 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는 스타 선수 한 명으로 이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11명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개개인의 능력이 팀 전체의 조직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연결이 끊겼고, 중원에서는 템포를 잃었으며, 수비에서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팬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도 이런 경기력이 나왔을까? 이 질문은 결국 감독과 코칭 스태프를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감독 한 명에게만 돌리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월드컵 실패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축구는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지도자 육성, 전술 교육, 협회의 행정, 리그 경쟁력, 선수 육성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팀은 결국 한국 축구 전체를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열매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본 축구를 보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본은 20년 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을 꾸준히 투자했고, 지도자 교육에도 많은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유럽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팀 역시 감독이 바뀌더라도 큰 철학은 유지됩니다. 이것이 시스템의 힘입니다.
반면 한국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 계획보다 단기 성적에 집중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새로운 감독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축적되는 것이 적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감독만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국 축구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대표팀뿐 아니라 K리그와 유소년 시스템까지 함께 연결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엄청난 산업입니다. 월드컵 한 번의 성적이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주고 스포츠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수들의 시장 가치도 달라집니다. 중계권, 스폰서, 광고, 굿즈 판매, 관광 효과, 국가 이미지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해외에서 한국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국내 리그 관심도도 높아집니다. 기업들의 투자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모든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잠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 이슈, 그리고 스포츠 속 숨겨진 이야기까지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대한축구협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수 세대 교체는 언제 시작될까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탈락을 단순히 홍명보 감독 한 사람의 실패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은 분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스템이 흔들리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축구는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육성해야 국제 경쟁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홍명보 감독의 실패인 동시에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팀을 보면 항상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감독이 바뀌면 전술이 바뀌고, 코칭 스태프가 바뀌면 선수 선발 기준도 달라지고, 새로운 감독은 자신의 축구를 만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고 본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시도는 줄어들고 익숙한 선수 위주로 운영됩니다. 그 결과는 팬들이 이미 여러 번 봐왔던 경기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세대 교체가 늦었다고 말합니다. 기존 핵심 선수들의 경험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체력과 활동량이 매우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월드컵처럼 짧은 기간에 강팀을 연속으로 상대하려면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이 꾸준히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 경험이 몇 년 뒤에는 대표팀의 경쟁력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중요한 경기일수록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당장은 안정적일 수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파 의존도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수 몇 명이 있다고 강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팀일수록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주전 한 명이 빠져도 비슷한 수준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교체 선수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주전 선수들의 부담이 너무 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공격을 맡기고, 특정 선수에게 수비를 의존하고, 특정 선수에게 경기 운영을 기대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상대가 핵심 선수만 막아도 전체 전술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는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월드컵이 끝날 때마다 책임론이 나옵니다.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협회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은 적절했는지, 대표팀 운영은 효율적이었는지, 유소년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K리그와 대표팀의 연계는 충분한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K리그의 경쟁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표팀은 결국 국내 리그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기반이 됩니다. 리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대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외국인 선수들과 경쟁하며 성장하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과거에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4강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 이후에도 대표팀은 다시 정비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실패 역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불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비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옹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인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세계 축구의 변화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축구 강국과 중위권 국가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값만으로 이길 수 있었던 팀들이 이제는 철저한 전술과 데이터 분석으로 강팀을 위협합니다. AI를 활용한 경기 분석, 선수 움직임 데이터, 체력 관리 시스템, 영상 분석 기술, 전술 시뮬레이션. 현대 축구는 과학과 기술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결국 축구도 미래 산업과 연결됩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선수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지도자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육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더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감독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감독이 되느냐보다 어떤 방향으로 대표팀을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오더라도 장기적인 철학이 없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월드컵은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축구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 4년 뒤 월드컵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시스템을 바꾼다면 다시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축구는 결국 희망의 스포츠입니다. 패배가 끝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합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다시 답하는 것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의 몫입니다. 과연 한국 축구는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앞으로 발표될 대한축구협회의 결정과 대표팀 개편 방향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월드컵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독의 전술 문제였을까요? 선수들의 경기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인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 세계 정세, 그리고 스포츠 이슈까지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